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어쩌면 정말 우리 모두가 평생 고민하는 그런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타고난 내 성격, 노력으로 정말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보내주신 자료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해법을 제시하는 한 강의 내용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뭐 의지를 갖고 노력해라 이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성격을 타고난 30%랑 만들어가는 70% 이렇게 딱 나누고요. 그 성장의 척도를 사인, 그러니까 사적인 인간에서 공인, 공적인 인간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게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30대 70, 그리고 사적인 인간과 공적인 인간. 네, 오늘은 바로 이 30-70 법칙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깊은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성격의 30%는 타고나는 거고 이건 바꿀 수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더군요. 이건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 정해진 체질 같은 걸까요? 네, 딱 맞는 비유 같아요. 이 30%는 대자연한테서 물려받은 말 그대로 기본 재료인 셈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전제요? 네, 이 재료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급한 성격은 단점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는 순발력이랑 추진력이라는 엄청난 장점이 숨어 있고요. 반대로 무던한 성격은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어도 그만큼 신중하고 깊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관점의 전환인데요. 보통은 성격은 못 바꿔 이러면서 체념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 말이 사실은 이 30%에만 해당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나머지 70%다. 이건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같은 거다. 이런 말이군요. 맞습니다.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자료에서 말하는 그 70%의 운용 능력이라는 게요. 단순히 의지나 노력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바로 지식의 깊이와 생각의 방향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비유하자면 어떤 칼을 쥐었느냐, 이게 30%라면 그 칼을 쥔 사람이 훌륭한 요리사냐, 아니면 어설픈 강도냐, 이 70%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죠.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제 주변에도 정말 불같이 급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같이 일하면 가끔 답답할 때가 많았거든요. 너무 서두르니까. 그런데 한 번은 정말 큰 위기 상황이 닥쳤는데 누구보다 빨리 문제를 딱 파악하고 해결책을 밀어붙여서 결국 해내더라고요. 오, 지금 말씀하신 게 딱 그런 경우겠네요. 그 친구의 30%는 급한 성격이라는 칼이지만 그의 70%인 강한 책임감이라는 요리 실력이 그 칼을 엄청난 추진력이라는 멋진 요리로 만들어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타고난 30%의 단점이 있더라도요, 70%의 운용 능력이 뛰어나면 그 단점은 거의 안 보이게 되거나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가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좋은 재료, 즉 30%를 타고났어도 그걸 운용하는 70%가 미숙하면 그냥 그 재료를 다 망치게 되는 겁니다.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네요. 그럼 그 70%의 운용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노력하면 돼라는 말은 너무 막연하잖아요. 이 자료에 혹시 그걸 측정할 만한 구체적인 척도가 있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에 가장 독창적인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바로 사인과 공인입니다. 성장의 척도를 다른 무엇도 아닌 내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로 측정한다는 아주 독특한 접근법이죠. 내 생각의 중심이요.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쉽게 말해서 나를 위해 사느냐, 상대를 위해 사느냐, 그 비율입니다. 여기서 사인은 말 그대로 사적인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과 성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단계를 의미하고요. 아직 자신의 지식이나 노력을 세상에 유용하게 쓸 준비가 덜 된 상태인 거죠. 반면에 공인은 백성, 즉 다른 사람과 사회 전체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이 흥미로우면서도 솔직히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는데요. 내 생각의 대부분을 타인을 위해 쓴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당장 제 생계, 우리 가족, 제 것만 챙기는 것만 해도 벅찬 게 현실인데 이건 너무 이상적인 목표 아닌가요? 네.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비율이 하루 24시간 중에 몇 시간을 남을 위해 쓰는지 계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생각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더 가깝습니다. 최종 목적지. 네,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데요. 내 생각의 30%가 타인과 사회를 향해 있다면 나는 30%를 갖춘 것이고 공인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중인 상태라는 겁니다.
이때는 아직 사적인 영역이 70%로 더 큰 상태고요. 아하, 그러니까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거군요. 0 아니면 100, 이게 아니라? 그럼 공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준점은 어딘가요? 그 비율이 역전될 때입니다. 내 생각의 70%가 타인과 사회를 향하게 될 때 비로소 공부가 완성되었다 또는 공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내 자신을 위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30%로 줄어들게 되고요.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공인은 직업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일종의 마음의 운영체제, OS 같은 거죠. 마음의 OS라. 표현이 재밌네요. 네. 예를 들어 작은 카페 사장님이라도 어떻게 하면 손님에게 최고의 커피와 공간을 제공할까?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더 성장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이걸 최우선으로 고민한다면 그분은 이미 공인의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높은 지위의 정치인이라도 다음 선거에서 이길 공리, 자신의 사익을 채울 공리만 한다면 그는 직업만 공적일 뿐이지 실제로는 누구보다 이기적인 사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가 그 사람의 그릇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네요. 이 자료에서 특히 지식인들의 사회적 책임을 아주 강하게 언급하던데요. 맞습니다. 백성의 피와 땀으로 내가 지식을 갖추고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인들은 마땅히 공인이 되어야 세상이 바로 선다고 역설하죠. 이 관점은 성장이란 게 결국 개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랑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똑똑해지고 능력을 갖추는 것의 최종 목표가 나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이로움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거죠. 그럼 이렇게 공적인 마음, 즉 공인의 마음을 70% 이상 갖추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저절로 인성이 갖춰지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면 대자연의 힘, 즉 평범한 지식을 넘어선 지혜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대자연의 힘이요? 네. 하늘의 힘은 결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인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아주 단호한 선언이죠. 하늘의 힘, 지혜.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기수련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가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서 70%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노력이 방향을 잃으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를 이 기수련을 예로 들어서 날카롭게 지적해요. 아, 그 부분이군요. 수련에는 반드시 수행이 따라야 한다는 말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수련, 이 기술을 닦는 거라면 수행은 그 기술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방향성을 바로 세우는 행위인 거죠. 세상을 위하려는 공적인 마음, 즉 수행 없이 욕심만으로 길을 끌어당기는 수련에만 몰두하는 건 그건 진정한 실력이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실력이 아니다. 네, 그냥 단순한 기술에 불과하며 존경도 위아래도 모르는 사람이 되기 쉽다고 비판하죠. 아, 앞서 나왔던 그 칼의 비유가 또 생각나네요. 수행이라는 요리 철학 없이 그저 칼을 날카롭게 가는 수련 기술에만 집착하는 것과 같군요. 그런 칼은 결국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게 될 테니까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이 자료는 수련에 수행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주 못을 박아요. 그리고 묻습니다. 그 수행은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이 빠진 모든 노력은 공허하다는 겁니다. 기운을 끌어다 쓰는 기술 자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공적인 마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그 기운이 자신을 치러 들어오는 것이 될 뿐이라고까지 경고합니다. 듣고 보니 이게 비단 기수련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공부나 노력에 다 적용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엄청난 부를 쌓는 기술을 익혔는데 그 목적이 오직 자신의 과시와 탐욕이라면 그 부는 결국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결국 나는 무엇을 위해 이 공부를, 이 노력을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개인의 능력을 키워서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타인과 세상을 위해 쓰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것. 30%의 타고난 성격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70%의 노력을 통해 어떤 요리를 만들 것인가, 그 요리가 나 혼자 먹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서 모든 것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공부를 통해 타고난 천성을 바꿀 수 있는가? 이 자료의 최종적인 답은 그렇다. 그것도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네. 타고난 30%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70%의 삶의 방향성과 생각의 깊이 안에서 그 30%를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올바른 운용의 방향은 바로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생각의 축을 옮겨가는 것이고요. 70%의 공적인 마음을 갖추는 것이 목표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해요. 70%에 도달하는 게 완성이 아니라 그 이후에 1%씩 더 공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거룩한 길이라고 설명하거든요. 아, 계속되는 과정이다. 네, 왜냐하면 우리의 동물적인 본능, 즉 그 30%의 타고난 부분이 항상 사적인 욕심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자신을 성찰하고 노력해야 하는 그런 여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하루 생각을 하나의 파이 차트로 그린다면 나를 위한 조각과 타인과 세상을 위한 조각은 각각 몇 %를 차지할까요? 그리고 내일 그 비율을 단 1%라도 바꾸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요?